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네. 두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그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뵈야 되는데. 너무 진짜? 한 달에 한 번. 그런 멘트 잘못 던지시면요. 네. 저는 바로 물어버려요. 매주는 서로 부담되지만 네네네. 한 달에 한 번은 뭐 가볍게. 네. 벌써 이제 네. 잡았습니다. 이제 물증 남았습니다. 물증. 그래서 업데이트가 잘 되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치? 본부장님은 어제 그 반도체 전문가, 네.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이제 다른 거 투자 전략 뭐 다 네네. 그죠 하시죠. 또 매크로도 좀 하고. 자산운용사에서 빛광호 씨만큼 못해도. 요즘 또 이렇게 빛광호님이 왜요? 그 블랙홀 때문에 이제 숨어버리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블랙홀 때문에? 약간 이제 외부에서 막 그냥 그래요? 불 달고 그런 게 이런 있어요? 이제 그 마상이라고 마음의 상처를 나 요즘에 잘 입어서 못 봐서 아주 최근에 네. 애청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빈자리는 뭐 아. 김장렬 본부장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고 살짝 코트해가지고. 아니 똑똑하시고 네. 저보다는 젊지만은 네.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그 악플러들이 많아서 네. 근데 사람들이 본부장님한테 네네. 그래도 막 뭔가 내년 전망 네네.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요청하잖아요. 예, 좀 물어보긴 하죠. 그러면 뭐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느냐? 오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러면 금리 인하할 것이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결국 그게 금리 인하랑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어떤 거냐? 그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네네. 매출도 네. 한 7.5%가 전년대비 또 늘었고요. 뭐 그러니까 뭐 아주 서프라이즈는 않지만은 예. 뭐 나쁘게 볼 게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어저께 사이버 먼데이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다 5%, 7%대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온라인 매출이 전체 연말까지의 그 연말에 소비하는 매출의 네. 100이 아니에요. 오프라인도 꽤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까지 다 나와봐야지 알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 얘기도 가져왔는데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해서 네. 연말에 소비, 연말이라는 건 이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지난 때 연말까지 소비의 성장률이 연간 보통 3.6%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온라인이 많이 늘어나긴 했겠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이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 그거, 네네네. 그게 한 6%, 5% 후반 이렇게 되잖아요. 오프라인이 나와봐서 오프라인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온라인보다는. 그럼 그게 맥스 돼가지고 진짜 과거 평균 4% 나오는지 그거 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언더할 것 같지 않아서 뭐 그럼 소비가 나쁘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는데 네. 오늘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온 게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 까먹었는데 물어봤더니 어제 조사했더니 그 이번에 연말에 그 소비하는 사람한테 조사했더니 그 내가 빨리 쓰긴 하는데 buy now, pay later라고 있거든요. 근데 pay later잖아요. BNPL. 네, BNPL. 그래서 오늘 주가들이 그런 주식들이 올라갔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무슨 회사인지. 근데 BNPL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도 이게 내가 땡겨 썼는데 돈을 페이를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4, 50%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4, 5%, 뭐 6% 이렇게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옛날 패턴하고 달리 옛날보다 정확히 모르지만 buy now, pay later 비중이 많았고 네.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 페이를 못하는 걸로 귀결이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온라인 판매 자체는 괜찮았어요. 이게 BNPL이라는 게 일종의 디지털 외상인 거죠? 외상이죠. 일단은 현재 돈은 없어도 네네. 일단 사고 네, 그렇죠. 어떤 뭐 이거 뭐라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에서 한 달 뒤에 대신 지불해 주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동안 시간을 벌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를 먼저 내고 그렇죠. 하는 약간 그런 근데 개념인데 궁극적으로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일단 질러놓고 그렇죠. 네. 그게 미국에서도 그게 현재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소비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소비의 그 강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절벽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리세션 시그널의 전조는 뭐냐? 결국은 실업이에요. 경기 침체의 시그널, 실업이다. 결국은 고용 지표. 왜냐면 갖고 있는 저축액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뭐 buy now, pay later에서 그런 스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써요. 네, 아직 잘리지 않았고. 근데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스몰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이죠. 줄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자금이 24년 말, 25년 초까지
초과 저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초과 저축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한 게 뭐 지금의 저축률로 하면은 뭐 내년 말이 아니고 25년까지도 네. 상반기까지도 문제 없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예.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저축률이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축률과 실업률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리는 시그널이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업이 3.9%인데 네. 이 3.9%에 함유된 거는 올라왔지만은 네. 아직은 엄청나게 소비를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실업률과 가장 낮은 1년 전의 실업률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0.25% 이상으로 확실히 올라가면은 그게 리세션의 시그널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0.5요? 0.5%포인트.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3.9하고 예전에 3.5지니까 예. 0.3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4.2% 넘어가면은 네. 그러면 그런 과거의 시그널, 그걸 이른바 샴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샴이라는 무슨 샴이라는 경제학자, 그러니까 연준에 오래 계셨던 경제학자가 만든 거예요. 경험치적으로. 그러면 얼추 한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넘어서면 4.2% 정도까지. 4.2예요. 4.2 정도까지 하면 그건 확실히 그 시그널이 안 좋다. 근데 실업률은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4.2%가 올지 안 올지 임박할지도 어떻게 보느냐? 신규로 해고하는 사람이 많으면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도 봐야 되고. 근데 신규 해고가 아직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신규 해고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하여튼 구인 광고가 지금은 구인 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인 구직. 광고한 거하고 예. 구직하려는 사람 비율이 1.5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보다 50%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의미 있게 내려가면은 그렇죠. 네. 구인하는 게 줄게 되면은 그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안 잘라도. 훨씬 선행 지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구인이 줄고 또는 신규로 자르는 게 늘어나면은 그게 다음에 신업으로 늘어나서 4.1이건 2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소파 11월 지금 하반기까지 아직 데이터적으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 봐. 아직 리세션은 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 하반기. 네.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는 시그널이 안 나타난다. 인하까지는 이렇게 보는 건데 시장은 한 30-40%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한 5월 현재까지는 한 5월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이게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게 아주 믹스돼 가지고 어디를 정확히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까치레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해석하려는 심리가 또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까치랠리라고 하면 이제 설날 즈음에서 그렇죠. 랠리를 펼치는. 네, 근데 네. 그게 한 시장의 기대대로 한 5월쯤부터 네, 금리 인하가 인하를 시작이 한다. 된다면 네, 네. 얼추 뭐 연내 한 4회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테니 그렇죠. 되게 이제 앞서가는 거죠, 시장은. 앞서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앞서가는 거 포함을 한 거 있어요, 지금 주가에.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야 네네. 어떤 필수 조건 개념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거라는 건지 혹여나 그게 좀 경기 부담이 돼서 증시 자체 한번 또 충격을 네. 주고 가지 않을지. 네. 경기 침체나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할 겁니다. 어쨌든 네. 간에. 둔화가 아니고. 그럼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뭐 3개월이라 하지만은 3개월이 아니더라도 진짜 막 한 분기라 하지만은 정확히 한 분기가 아니라도 마이너스인 것 같다라고 확실해지면 어느 달에 네. 그러면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예. 마이너스가 온다면 경기 침체인데 오면은 주가는 빠지죠. 한 번 빠지죠. 네. 그 전에 올라간 거에 얼마나 토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여건도 있죠. 다른 매크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어떤 산업의 어떤 고점적인 시그널도 결합이 되면 더 많이 빠질 것이고 네. 그런 거는 평온한데 순수하게 경기 그로스 자체만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뭐 6개월 9개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달 정도의 그 내상을 입거나 아니면 그걸 견뎌내야 되는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깊이는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토해내겠습니다만은 지금 2,500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는 많이 토해낼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거꾸로 2,600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걸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갔다가는 토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2,500 왔으니까 다른 주식 웬만한 테마대가 이 주식 괜찮으면 이 섹터를 갔다가 저 섹터 갔다 빨리빨리 손바꿈이 뭐 짧게는 1주 길어봤자 한 달 내로 막 바뀌는 이런 패턴이 2,500 근처 넘어갔죠. 2,500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최근 시장도 뭔가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 네. 사이에서 종목별로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손바뀜 일어나고 막 테마주 장세 장난 아니고. 매우 어렵죠. 그게 어디 장을 하만 했는데 누구는 마이너스 5%고 누구는 플러스 5%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죠. 더더욱이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말만 되면 사는 거죠.
그런 동태가 확실히 어떤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네.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종목 장세, 혼탁한 네네. 장세가 예.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뭐 굳이 대한민국 장에서 변수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그 주식 그 최대 주주 주식 양도세인가요?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10억인데 뭐 20억에 50억 올린다는 그 확정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가 변수가 될 성지 정도가 대한민국 온 유니크한 거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전쟁도 좀 수그러들었고 그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는 완전히 좀 휴전 상태고 유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매크로의 변수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 대만의 총통 선거 그게 좀 오늘 보니까 오다 보니까 아주 박빙이라더라고요. 예. 막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예. 사실 3명이거든요. 예. 민진당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그거를 이제 독립파죠. 근데 야당은 친중파고, 근데 친중파가 안 되고 지금 여당이 되면은 중국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간격이 1% 2% 차예요. 박빙이다. 막 시작하는데 1월 17일 날 하거든요. 네. 1월 17일이니까 2달 뒤잖아요. 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그 최종 이렇게 하고. 근데 지난주에 야당끼리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안 됐어요. 야당이 2당이네. 네. 그래서 3명이 나와서 여당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야당이 둘이지만은 야당 각각이 여당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중국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정도하고 북한의 위성하고 GP 다시 소환하고 이런 거 아니고 사실은 없어요. 변수가 크게 없어요. 그래요. 샘 앨트만이 한번 뒤집었는데 예. 좀 말씀드리자면 샘 앨트만 오픈 AI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커머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갈등이었다는 거잖아요. 상업화. 그러면 AI는 AGI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입김이 간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정황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매크로도 그렇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건 뭐예요? 그럼 주가는 올랐고 버티고 있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이나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을 보면요 전형적인 그 어떤 뭐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컵 앤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 정고점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컵 앤 핸들의 패턴을 약간 보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컵에서 이렇게 핸들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헤매기는데 나스닥은 그만큼 세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미국장이나 글로벌 장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경기 침체는 온다 그러니까 신경은 쓰이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약간 매크로에 대해서는 사실 변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어졌던 뭐 물가와 지표, 그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은 계속 한 달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내년 상반기 갈 때까지도 이거는 이제 뭐 본부장님하고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이슈고 최근에 그 샘 알트만 이슈가 뭐 전 세계 가장 큰 경제적으로는 이슈였는데 맞습니다. 뭐 챗GPT 아버지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이슈일까요? 아니면 샘 알트먼이 몰고 온 어떤 함의 깊은 의미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톱파봐야 될까요? 몇 가지 볼까요? 제가 했던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 AI 주식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AI 주식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반도체 주식에는. 그래요? 왜냐면은 샘 알트만이 오픈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려 했는데 세 번째 거 아니에요. AGI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젠 판정승했잖아요. 저건 스트롱 AI. 스트롱 AI, Artificial General AI인데 일반적인 더 강한 AI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윤리 문제가 많이 되고 인류한테 실존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슬로우 다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뭐 비단 오픈 AI 말고도 오픈 AI가 비영리 집단을 하지만은 비영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담론으로 나오고 영국에서의 무슨 AI 포럼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시대인데 샘 알트만은 사업주의자고 사업자니까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의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지를 했던 거고 이번에 확실히 그거를 선언한 거고 네가 어디 가든 간 나는 너를 서포트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게임 끝난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샘 알트만을 축출하려고 했던 기존의 이사진도 바뀌었고 한 명 주도했던 그 수축해버
그 사람도 뭐 결국 나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샘 알트만 위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I가 발전되면은 당연히 AI가 발전되면 거기 뭐 메모리건 여러 가지 모든 뭐 NPU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이 더 빨리 발전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더 체크 앤 밸런스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어차피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니까 나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I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특히 약간 이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긴 합니다만 상업화를 추구할수록 네.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로 서포트를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네네. 입장에서는 not bad. 나빼야되죠. 예, 다만 주가가 단기죠. 다들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슨 대한민국의 한미 반도체다. 그렇죠. 네. 하이닉스 수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도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꾸 잡음이 있는 거죠. 주가가 연초 대비했을 때 뭐 하도 많이 올라서 245%인지 250%인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빠졌다가 어저께 올라갔는데 그래봤자 250%가 아니고 246%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받았는데요. 네. 엔비디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PER이 30배가 안 돼요. 엔비디아가 PER이 올해 30배. 거의 한 250% 올랐는데도 네네. 주가적으로. 나스닥 평균이 한 25배 뭐 요 정도. 캐리보다는 평균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평균보다는 높지만 글로벌리하게 AI 반도체를 이끌고 그렇죠. 있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PR 30배라면 30배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비싼 거는 아니다라는 아니라는 말씀. 거죠.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근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성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것들, 뭐 ARM 이런 것들이 성장을 이끄는 그 패턴은 지속될 것이고 네. 그 주식을 이 주가에서 못 사면은 사실은 미국장은 약간 고평가된 거다라고 결론을 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도 삼성 하이닉스가 물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사이클적으로 업턴 되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도 제일 큰 거는 HBM 이 패턴 여기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은 주가는 업사이드가 뭐 5% 10%도 없을 수도 있어요. HBM AI가 한계라고 하면은 그럼 주가는 업사이드 별로 없다 그러면은 다른 주식이 뭐 돌려막기 이거 같다 저거 같다 난리 치겠습니다만 아무리 돌려막기 하더라도 2600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 그 HBM이 아까 말씀드린 세미알통 오픈 AI 좀 이따 말씀드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에 하모니가 계속 간다는 믿음이 서야지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지수 높은 걸 가고 물론 엊그저께 온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또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 뭐 시가총 다 합쳐서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코스피 이제 2600 코스닥 기준으로 900을 다시 한번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야지 2600, 800, 900 선이 다시 한번 탈환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연내에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엔비디아 자체만 놓고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싼 건 결코 아닙니다만 PER 30배가 안 된다라는 건 뭐 비싼 것도 아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관련주로 잇따라서 올랐던 것들도 사실 이제 대장주 엔비디아의 동향에 따라서 좀 같이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엔비디아가 계속 간다라는 네, 저절을 전제 깔아야지. 하에. 예. 그 온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엔비디아를 얘기할 때 원래 학습형 AI 얘기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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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패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신경망처럼 신경망들이 뉴런이라 하잖아요. 뉴런들이 이리로 갔다가 그 다음 가지 일로 가고 할 때 어디 가지가 중점적인 가중치를 들 것인가. 이 웨이트라 그러는데 네. 가중치가 제대로 어디를 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능이 중요하죠. GPU 성능이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GPU 업체가 주도해요. 그렇죠?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GPU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학습을 많이 시켜놨어. 그러면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수많은 작은 그 테크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습된 그 AI를 가지고 네. 추론형 거기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입력을 넣으면은 결론이 입력하고 출력이 나오게끔 웨이트 줬으니까 네. 그 웨이트를 잘 해가지고 출력이 나왔고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수많은 업체들이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자기가 특화돼가지고 추론형 그 AI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업체 수가 늘고 네. 그 활동이 늘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또 기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 학습이건 추론이건 뭐건 다 큰 전제가 우리는 뭐였냐면 서버 베이스였어요. 네. 우리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여기 컴퓨터가 아닌 저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냥 그 오픈 AI가 만든 서버 한번 갔다 와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서버 만드는 거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네네. 암 있는 그런 거 거기에 갔다 클라우드 와야 같은 된단 거. 말이에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작업하고 휴대폰을 작업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아직 안 쓰면 자율주행차. 자동차. 그것도 좀 클라우드에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신으로. 휴대폰하고 PC는 걷다 치자 이거죠. 네. 만약에 근데 AI의 정점이 자율주행차의 건데 자율주행차도 클라우드에 갔다 와야 되는데 네.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서는 거죠, 뭐 그냥 사고 나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AI 서비스를 받고 자율주행도 하지만은 네. 어느 일정 부분 또는 상당한 부분을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on device 자율주행 자동차 내 온 디바이스에 해버리면은 네. 클라우드까지 안 갔다 와도 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빨리 안 오겠죠. 금방 올 것 같습니까? 빨리 안 오는데 올 것 같죠. 한참 걸리겠습니다만 사실 자본시장의 속성상 네. 내일 모레 될 것처럼 막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예. 근데 그 개념이 업계에서는 학습형 그 AI가 클라우드 베이스 하고 한 내년 내후년 됐을 때는 추론형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on device의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네. 업체들이 열심히 새로운 칩을 개발해서 25년, 26년 어느 시점에 on device 자율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on device AI 시대가 열린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이걸 다 땡긴 거죠. 다 땡기기 시작한 시장에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예, 나오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갔던 AI 학습형 클라우드 베이스는 뭐 한미 반도체가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식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전제가 엔비디아가 이런 게 식상하게 시작한다 해서 떨어지면은 온 디바이스는 올라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균형을 맞춰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본시장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식상하니까 빼고 저걸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에 각종 어떤 칩이 필요할지 모르고 칩이 필요하면 칩을 설계해야 될 것이고 칩이 설계해서 팔린다고 하면 거기 보드가 필요할 것이고 하니까 다 땡기거든. 보드도 올라가고 뭐 설계칩도 올라가고 설계하면 설계에 들어가는 툴도 올라가고 해서 네. 올라가서 설계하면 누가 가장 수혜냐? ARM이에요. ARM. 그렇죠. ARM. 상장된 거. 51불에 상장됐다가 비싸다고 해서 사람이 안 봤는데 얼마 67불까지 30% 왔어 최근에. 그게 뭐죠? 설계하면은 우리가 로열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휴대폰 관련돼서 그 AI를 휴대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거 지금 나가는 로열티 레이트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그 디바이스 숫자만큼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온 디바이스 AI 펑션을 넣은 휴대폰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걔네께 올라가게 됐죠. 로열티가 올라가.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이 아니고 3, 4년 뒤에 될 거라고. 3, 4년 뒤에 그러한 온 디바이스 팔리면서 NLE 로열티가 2%가 아니고 3%, 5% 될 수 있다는 거를 땡기면은 갑자기 PER이 60배 하던 것이 몇 년 뒤가 갑자기 40배가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적이 올라가면? 그렇죠. 근데 그런 시그널 느낌이 오는데 계산해서 펀드맨 애널리스트들이 빨리 업데이트를 안 하죠. 근데 머리가 빨리 움직이니까 얼마 전까지 PR 50배 잘 몰랐는데 갑자기 40배 내려가는 거 아니야? 30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주가가 먼저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추정치보다 항상 주가가 맞습니다. 더 빠른. 암이 뭐야? 암이 IP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적 재산이잖아요. 우리나라도 IP 업체 가는 거죠. IP 업체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얼마 상당한 다스. 퀄티파스 됐습니다. 하여튼 상장한 거. 이름이 어려워. 그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 IP 업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설계하면 하니까 설계하는 회사는 또 설계 전문은 패블리스 업체고. 네. 그다음에 파운더리 여기 있는데 설계하면은 파운더리 갖다 줘야 되니까 디자인 하우스까지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칩이 바뀌면은 심텍 같은 것도 오늘 누가 그러고 대덕전자 얘기하는데 그럼 칩이 바뀌면은 그럼 거기 그런 합체 그 마더보드나 보드도 바뀌는 거 아니야? PCB 보드 이런 다 땡기는 거죠. 근데 약간 오버됐죠? 너무 내러티브로 가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사실 샘 알트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네, 왔는데 맞죠. 물론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오기는 오겠습니다만 빨리 안 온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도 빨리 안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식 시장은 빨리 가는. 벌써 이 내러티브로 서플라이 체인 다 만들어서 이미 그 땡기는 IP 기업들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제
설계 네. 자산 기업들은 이미 몇 배 오른 주가도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까지 온디바이스 AI로 묶어가지고 막 가는 거 보면 네. 훨씬 이제 딱 내러티브로 일주일 가는 만에.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때 그 2차 전지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내러티브 요인이 좀 더 많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지금 물론 최근에 와서 리팅가에 빠져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랬지만 이게 잘 나오면은 내러티브만이 아니고 더 받치면 될 수 있었겠는데 갖고 계신 분한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내러티브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는 땡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뭐 IP 자산, 설계 자산 업체가 지금 주가가 업사이드가 얼마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내러티브를 땡길 만한 근거는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것만큼 내러티브가 되는 주가가 없을 때 그 주식을 찾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경기가 살만하다 싶어갖고 투자가들이 먹을 게 있다 싶어서 달려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내러티브로 급하게 땡긴 주식들은 실적 시즌이라든지 네네. 뭔가 한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면 진실 시간에 연말까지는 안 올 수 있거든요. 최근 연말까지는 실적 4분기 시즌도 실적은 없고. 없으니까 네. 이를 내년이니까. 까치 설날 직전까지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주주 그 있잖아요. 양도세. 그게 변수였다니까요. 아, 아니 주가 많이 오르면 팔고 나갈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지금 그런 사람도 공매도 못 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뭐 그냥 거기서 이제 돈 놓고 돈 모는 거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펀더멘털 제외한 사도 있어요. 미리 빠진 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닝이 나오는 회사, EPS가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면은 과거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우리 온디바이스 관련되는 것도. 근데 충분치 않죠. 그러니까 PER이 그래도 계산이 되는 회사는 PER 기준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3년이죠. 이 온디바이스가 어떻게 하면 언제 나온다고? 2년 뒤잖아요. 일단은 그 갤럭시 S24에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는 있습니다. 현재. 있었지. 네. 그 제품이 발행되는 25년 합시다. 누군가가 네. 25년 실적을 추정했다고 하자고요. 아니 여러분이 해요 스스로. 갤럭시 24는 아니 그게 아니고 24년도에 내년에 나오는 우리가 거고. 얘기하는 수많은 그 온디바이스 업체라는 관련된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실적이 오를 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 2년 뒤를 보고 25년까지 성장을 한다고 좀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닝이 있었으면 PER 해볼 수 있잖아요. 네. PER 개념으로 한 50배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예측이 돼야지 50배 되겠죠. 그러니까 25년 실적을 땡겨온다면 땡겨온다면 내러티브가 가장 통하면. 최근의 PER 기준으로 50배가 정당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갖다 붙이는 게 대만의 그런 디자인 하우스나 에이직이라든지 그 파운드리, TSMC의 파트너 이런 회사들이 대충 50배 이상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미리 땡기면 25년 넘버가 나온 회사들은 25년 PER 50배까지 흥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간 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고.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김장률 본부장님이 이런 거는 50배까지 땡겨도 된다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용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렇죠. 심리가 그 심리가.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왜냐면 어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네네. 근데 어닝이 잘 안 나와. PER이 100배, 200배 나오면 그럼 무조건 그러면 다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PER로 그런 게 하나 있고 네네네. PER 말고는 일단 그 IP 업체들 이런 거 네.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 어닝이 잘 안 나오지만 너무 미미한데 마진은 시간인데 IP 업체는 뭐냐면은 일단 라이선스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라이선스 피가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로열티는 언제 나오죠? 그 제품 팔려야지 팔릴 로열티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저평가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라이선스만 잡으면. 그렇죠. 로열티가 그래서 제가 23년이 아니고 액티버트에 있으면 25년, 26년 때려야 되는데 25년, 26년 땡기서 애널리스트가 차근하게 이렇게 표를 보여준다가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해보면은 어닝이 안 나오니까 PER이 100배, 200배니까 말이 안 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한번 보긴 보세요. PSR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 저금리 시절에 많이 봤었던 그 PSR 매출액 대비 주가. 금년 내려간다면서요, 내년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 또. 25년도니까. 네. 그 PSR로 어디까지 사람들이 버블이라 볼 것이냐, 버블이 아직은 아니라고 볼 것이냐, 라고 할 때 PSR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통용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PSR이 고점을 쳤을 때가 어디였냐면 시스코라고 우리 1990년, 아니 2000년 네. 그때 20배 좀 넘을 때 피크 됐어요. PSR로. PSR로 20배 넘게까지 시스코 그 넘어서 통신장비 회사. 그래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전고점이 500부대나 하여튼 갔을 때 예. 그때 PSR을 얘기했을 때 22배 정도 더 비슷했어요. PSR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근데 미국 회사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PSR 20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툭 잘라서 10배까지는 허용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인간의 심리가 예. 근데 금리가 내려갈 염려도 없고 탄탄하고 다른 주식 빵빵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주식이 대형주로 가게 되고 안정화되면은 네. 이런 주식의 내러티브는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어요. 또 한두 달로 끝날 수도 있고 진짜 해 바뀌면 이미 다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PSR까지도 땡기면은 한 10배까지는 땡길 수도 있다. 약간 오버하면 10배쯤 넘을 수도 있겠고. 근데 미국이 피크가 20배, 20배 초반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언감생심 그 이상은 조금 무리가 아닌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특정 종목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충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본부장님도 뭔가 AI 쪽으로는 네네. 특히 AI 관련된 HBM 쪽으로는 또 네. 나아가서 온 디바이스 AI까지도 네네. 약간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그렇죠. 근데 속도가 주가가 빨리 가면 내려오고 빨리 가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죠. 온 디바이스나 이게 IP나 이런 업체들은 미리 빨리 갔다가 연초에 쭉 이렇게 약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컵 형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컵 앤 핸들처럼 약간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오버슈팅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 내러티브를 땡기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혹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네.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HBM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네네네. 뭐 소켓을 비롯해서 네네. 관련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또 네네. 주가가 맞아요. 굉장히 세게 튀어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또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좀 그렇죠. 동의를 하시나요? 그것도 흔히 소켓인데 소켓 주식이 안정적이죠, 사실은. 안정 소켓 PI 높아요. 테스트 소켓 같은 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회사들, 네. 뭐 I 회사도 있고 또 뭐 이 회사도 있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높습니다, PR이. 높은데 또 땡기잖아요, 지금요. 사실은. 네. 근데 한 회사는 좀 많이 땡긴 것 같고 예. 또 한 회사는 우리가 대장주라는 회사는 조금 더 룸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거기도 한 8, 90%는 다 땡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PER, 거기는 PER로 해야 되거든요. PER로 했을 때 24년, 25년까지 못 보겠고 24년까지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그쵸 20배, 30배. 30배는 여전히 쉽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PER이 아까 IP 업체들은 진짜 액티비티가 늘어나서 땡겨서 50배 간다는 거는 미국이나 대만의 그런 업체들이 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쫓아보자는 거였고 우리가 폰 얘기할 때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엔비디아를 네. 30배가 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평균보다 높아서 안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성장성이 올해 매출이 120% 늘고요. 내년도 매출이 50% 느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런데 PER이 27배면 싼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과연 내년, 내후년까지 안정적으로 그럼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0%, 50%를 연속으로 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한 30배 근처에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아까 지금방의 소키 업체들도 어느 베이스가 낮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30, 40% 될 수 있지만 2, 3년 연속으로 30% 성장하는 거는 아주 쉬운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PR 20 몇 배 될 텐데 업사이드가 아주 편안히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퀄리티는 그게 가장 편하죠. 퀄리티 주식들. 내러티브한 그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길게 얘기한 그런 주식보다는 더 넘버가 기대가 있고 뭐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잡으셔야지 그 주식을 좀 계속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퀄리티 주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실적이 꾸준히 나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약간 다운 사이클일 때 저렴하게 사갖고 있으면 그렇죠. 언젠가 업 사이클이 오는 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PER 보고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할 수는 용이할 있지만 수 있죠. 지금처럼 많이 튀어오른 상황에서는 PER만 보고 가는 게 쉽지는 않다. 이미 좀 늦죠. 근데 제가 저번에 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방송 제가 말씀드렸는데 2,400 언저리 있을 때 네. 2,300 후반, 네. 2,300 초반까지 했습니다. 2,400 이해할 때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네. 왜냐면 그때는 언더였거든요. 근데 지금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것도 쉬운 게 아니라. 클리어해지려면 넘버가 나오든 아니면 매크로가 더 확실히 찍혀주는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지금 긴가민가하면서 이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모든 투자가들이 진짜
6개월, 12개월 투자 프레임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단타를 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많이 투자를 못했다 해서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가는 단기 꼴찌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한 50%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30%를 유도리 하면 모르겠는데 많이 언더했는데 막 이제 오버돼서 이런 테마 저런 테마 해서 쫓아가는데 아까 PER 50배, PSI 10배 그다음에 퀄리티 있는 주식도 PER 20 몇 배에서는 쉽지 않다 얘기하면은 사실 답이 아주 편안하게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야, 다 편하냐고 안 오니까 뭐예요? 아주 편안한 기관 투자가는 이럴 때는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그나마 내년에 넘버가 네. 올해보다 내년에 그 코스피 기준으로 EPS가 한 50%, 60% 성장한다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예. 코스피 시장이. 예. 근데 그 늘어나는 거에 반 정도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삼성하이닉스. 삼성전자 크죠. 그건데 그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잘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주식 어떻게 코스피가 싸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배가 좀 넘기 시작해요, PER이. 예. 물론 11배 갈 수도 있고 10배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이 무슨 그렇게 리레이팅이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언이 받쳐주고 그게 확인됐을 때 저절로 10배에서 10.5배, 11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2,600, 2,700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2,600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마를 돌린다고 하지만은 뭉탱이를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테마주 같은 종목들이 네, 더 그렇습니다. 네. 역으로 펼쳐지는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테고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누가 봐도 네. AI 반도체 대장주는 맞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AI까지 보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습니다. 이제 뭐 애플 시총을 잡내만에 하고 있고 어디까지 혹시 보세요? 그 관련주 그냥 볼까요? 흐름이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엔비디아 이거 볼게요. 가져온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중국 매출 우려라는 지금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좀 빠졌던 거는 네. 중국 얘네 매출 중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인데 네. 데이터 센터 80%에 한 20%, 25%가 중국 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못 팔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근데 또 나온 게 어저께 나온 거는 중국 향으로 다시 또 만든 제품이 있는데 네. 아직 준비가 덜 됐네. 그래서 실망해서 또 빠진 거예요. 그게 이번 달 다음 달 될 줄 알았는데 2월 달이네. 뭐 중국 수출을 조금 미룬다는 이슈 나오면서 예.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번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준 거예요. 네. 11월, 12월, 1월의 가이던스가 200억 불. 이 전분기 발표된 게 180억 불. 200억 불이 전분기로 10%밖에 증가 안 하는데 낮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200억 불하고 내년도 내내 했을 때 매출이 900억 불 정도, 연간 한 900억 불 정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작년 23년도 그게 한 600억 불 가까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50% 늘어나고 마진은 한 50 몇 프로 되고 이렇게 했을 때 PER이 27배 정도가 출현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거의 없다고 감안을 해서 가이던스 준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잡은 숫자가 PER이 30배가 채 안 되거든요. 이게 맞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과거 PER 추이가 평균이 40배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에 한번 30배 이하 20 몇 배가 뭐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평균 40배를 받아왔다. 네네. 그러니까 30배 이하가 있었어요. 요때는 성장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21년대 이게 가상하게 뭐 가상화폐 암호 최고리에서 날아갈 때 60, 70불이었고 네. 다시 내려갔다가 우리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 지금 AI 하면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초까지 하다가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추정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데 최근에 내려온 게 20배 후반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평균 내려온 거지. 저건 이제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빠지려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냐. EPS 그로스 50%인데. 그러면은 훨씬 더 저평가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고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가 위인데 엔비디아가 미국의 반도체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프리미엄에 있었는가 보는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가요? 네. 이게 엄청나게 더블 3배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비싼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과거와는 좀 많이 괴리가 있었는데 엄청요. 3배도 훨씬 더 있고. 아웃퍼폼하는 네. 주가였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닝의 그로스보다는 분명히 많이 디스카운트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대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식상해. 네. 짜증나. 네. 한 500불 빨리 갈 건데 안 갔어. 다른 대안이 뭘까라고 보면은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 AMD, ARM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가 소프트가 아니에요. 이제 하드웨어까지 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칩도 자기네가 다 개발하겠다고. 물론 내재화하는 칩이지. 누구한테 파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물론 그러면서도 AMD하고 엔비디아가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 작전이죠.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예요. Now.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회사다. 진정한 드라이버는 얘네들이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매출에 25%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AI 액티비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 주가도 PER 30배 초반 정도예요. 그쵸. 어느 게 더 쌀까요? 까리까리하죠. 어떤 게 더, 비슷비슷하다. 오히려 엔비디아 지금 더 싸죠. 물론 안정성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죠. 오픈 AI가 약간 변수일 뻔했는데 결국은 다시 드라이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른 종목 기회라면 제일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안정적인 걸 찾는다면 이걸 생각해라. 아니 엔비디아 못 만들어주더라도 네. 어딘가 누가 만들어주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AMD는요? 그 AMD는 엔비디아가 90% 이상 도미넌트한데 그렇죠. AMD가 나름대로 GPU 성능 좋은 거 만들어서 나온 게 MI300이라는 제품이 이번 분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엔비디아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의미 있게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그게 분명히 핵심이죠. 예, 대항마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후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 자리를 다 빼앗을 수는 없고 일부라도 챙기겠느냐 이거죠. 예. 근데 원래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만 업이 되면은 예. 혹시라도 그러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율이 폭이 이 세컨 피어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아니잖아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퍼스트가 아니고 세컨 티어 세컨 피어가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이 비싸라고 하고 AMD가 더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적인 탄력. 네. 그거 딱 보면은 이것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포캐스트한 올해 내년도 25년도에 PER 배수를 보니까 20배 중반에서 30배예요. 차이가 없네? 뭐 사겠어요?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1등 대장.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뭔가 이 쿠단가 나발인가 뭐 소프트웨어 뭐 스택이 나발이고 그 무너질 것 같아. 아니면 기스가 좀 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노리겠어. 이렇게 배팅을 한다면 AM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비슷하다고. 그렇죠.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쪽으로 제가 힘을 줬죠. 마지막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온 디바이스 얘기했죠. 예. 학습 추론, 그 다음에 이거 클라우드가 아닌 온 디바이스로 가는 세계가 멀었는데 네. 그것이 앞당겨지고, 그쵸? 네. 삼성의 뭐 온 디바이스도 많이 하고 다른 업체들도 뭐 퀄컴도 만들어 팔고, 그쵸? 그 칩 만들어 팔면은 그거 설계 자산은 누구 거 쓸 거냐라고 모든 걸 아무것도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설계의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설계 IP의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각광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중에 ARM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설계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ARM 홀딩스가 어떠냐. 온 디바이스의 진정한 수혜다. 단 중장기 수혜다. PER이 얼마 전까지 25년에 40배인지 50배인지 60배인지 알 수가 없었어. 26, 7배는 계산도 없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로얄티 웨이트가 네. 로얄티가 뭐 매출에 온디바이 팔 때 2% 3% 계산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 4% 5% 늘어난다. 만약 하면 이게 밸류가 이게 내후년쯤 됐을 때 2, 3년 뒤에 30배 이하일 수도 있죠. 이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항상 부모는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쌀 거죠. 어떤 게요? 한국 주식 사는 것보다 예. 여기 넘버가 나오잖아요. 아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죠? PR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할 때. AMD 뭐 한 ARM 정도만 해도 숫자가 나오는데 한국 거는 50배, PR 50배 찾든지 PS 10배 정도 해야지 될걸요? 오히려 그 테마를 타고 가는 것들보다 이들 그 확실히 그 메인에 있는 그 미국 여기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미국 주식. 양도세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둥그렇게 컵을 만들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약간의 흐름에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이 아니구나.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아웃하는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오히려 그거 관련주라고 해서 한국 시장에서 찾아봐야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렇죠.
야, 어렵습니다. 그 반도체 잠깐 얘기 드리면 네. 요거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좋게 먼저 얘기하고 약간 경계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많이 보셨죠? 그 엔비디아의 그 GPU 네, H100. 고성능 고용량 하는 H100에 우리의 하이닉스 HBM3가 들어가는데 네. 메모리가 80GB가 들어가요. 아까 AMD가 나왔다 그랬죠? AMD MI300, 네. 엔비디아가 아까 여기 80GB인데 얘네는 192GB. 답변하기 적당한 깜짝이야. 말을 찾지 못했어요. 오우, 깜짝이야. 이것도 AI라고 자꾸 이제 껴달라고. 아껴달라고?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H100이 80기가인데, 이거 엔비디아 거. AMD의 새로운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메모리가 거의 2배거든요. 2배 이상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1년 만에 제품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H100 다음에 H200도 나오고요. 80기가가 아니고 142GB 내년 그쵸, 2분기에. 내년 하반기에 B100. B100은 아키텍처가 바뀌었겠죠? 이거는 메모리가 196GB. 경쟁사가 더 늘어나죠. 그 옆에 붙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건 메모리. 요거부터는 삼성이 좀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지금은. HBM3E부터 삼성님도 너 들어가려고 하이닉스 대신은 아니지만 나눠 가지려고 네네, 노력하고 나눠 있는 거죠. 가지려고. 메모리가 중요한 거. 메모리가 2배라고.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메모리 반도체 두 배 이상이지. 용량이 네, 두 배로. 저렇게 되면 이제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그렇죠. 비트 단위의 출하량이 네. 몇 배입니까? 지금 뭐 2배, 3배씩 막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HBM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또 하나 해볼까요? 25년도는 25년도 X100이래요. 메모리 얼마라고요? 432GB? 예. 이렇게 이게 지금 2년 사이 5배. 근데 이건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의 주기가 고성능 고용량이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 보시면 고성능, 고용량. 네네 여기 있는데 여기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를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네. 말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품이 성능이 엄청 빨라지고 그다음에 GPU 이 메모리 GPU 있잖아요. GPU끼리 네. 있고 메모리도 있는데 연결해야 되거든요. 예, 연결 그렇죠,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 네. 그것 쪽에 네트워킹하는 또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아, 예, 고성능 GPU 메모리 그다음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에 걸쳐서 신제품들이 과거에 2년 만에 한 번씩 나왔으면 이제는 1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엄청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이 골드만삭스의 평가예요. 이게 한 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품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대응하는 사람이 얘네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써야 된다. 예, 계속 바꾸는 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A100을 꼈던 자리에 그렇지. H100 끼고 네. 그거 H200 그거고. 그 다음에 B100, B100. B100 바로 또 X100 나오고 이 그다음에 엄청난 X100. 빠른 거.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니라 이거죠. MI300을 AMD가 내놨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프로덕트가 있는지 바로바로 내놓지 못하잖아요. 이게 스케일이 아니고 준비가 지배적 위치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600불 해봤을 때는 600불짜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600불이라면 엔비디아 주가가 주가 목표 주가 현재 지금 $500 갔다가 왔는데 네. 600달러 정도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저희가 11월 28일에 찍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HBM 네네.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아마 그 AI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아실 거예요. 네네. 제가 요즘에 저희 썸네일 뒤에 붙는 배경 이미지를 예, 그 예. 달리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챗 GPT에 달리. 붙는 달리 예. 그걸로 이제 생성해서 아, 쓰는데 어. 그림을 한 20개 가까이 막 이렇게 테스트를 막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쓰라고 제안을 해요. 아, 그만 쓰라고? 네, 그러다 한 서너 시간 후에 풀어줄게 이래요. 그리고 또 엄청 속도도 막 버벅이고.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한 달에 $20씩 주고 쓰는데 네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지. 이게 계속해서 AI 반도체 투자는 서버 투자는 네네.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예, 실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이게 네. 아까 여기 보시면 오늘 이거 안 가졌네. 죄송합니다. 오늘 안 낚였다. 가졌네. 낚였다. 낚였어요. 오케이. 그게 좋은데 아까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안 좋은 이야기. 맞아. 경계해야 될 거. 왜냐면 네, 지금 경계할게. 뭐 김정일 본부장 나와가지고 막 그냥 청사진만 얘기해주고 네네네. 막. 그렇게요. 네. 네. 뭔가 또 주의할 점이 있겠죠. 제가 원래 그래서 뼈 때리는 말하고 별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요. 예. 오늘은 그 해야죠. 네. 여기 그래프 볼까요?
아까 그래서 결론은 메모리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대세이긴 한데 네. 우리가 말씀드린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고 AI 메모리 예. 그렇죠? 여기 갈 길이 멀고 그러면 또 인프라가 더 깔리면 일반적인 메모리 듣고 빙산의 일각식으로 좋다 이거죠. 제너럴 AI가 그렇죠. 될수록 근데 이게 다 AI 서버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서버 시장에서 AI용 서버는 아직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넓게 그 데피니션을 잡아도 20%는 안 되거든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성장을 할 겁니다. 30%, 40% 성장한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서버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아하. 투자를 덜 하거나 늦추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아쉬운 거거든요. 네, 일반 통신 네트워크 서버. 네, 그런 서버가 중요한데 이게 성장을 안 하고 있고 10% 받지만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장하는 이 AI 서버의 고성장을 일반 서버의 저성장이 얼마만큼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느냐, 덜 깎아먹느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D램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내년에 누구는 가격이 한 4, 50% 올라서 가격이 올해보다 네. 3, 40% 올라서 물량이 10몇 프로 오르면 D램의 전체적인 레버뉴는 50% 올라. 올해보다. 시장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야 일반적인 D램이 그렇게 가격이 안 되고 물량이 안 늘어나니까 가격은 뭐 40%는 아니고 30%고 물량도 15% 20%는 어렵고 한 10% 올라가고 하면은 50% 너무 어렵고 35%는 오를 것 같아. 올해보다. 매출의 그 레버뉴가. 매출 레버뉴가 시장이 35% 성장하는 거 50% 성장은 다른 건데 예. 그것이 AI 서버에서 드라이브 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우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슈인 거예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게 일반 서버. 네네네. D램에서 중요한 게 서버가 가장 크니까 네. 원래 3, 40% 되니까. 그게 있고 일반 레거시 제품 중에 또 하나는 뭐죠? 휴대폰. 네. 잘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온라인 판매는 약간의 힌트를 좋게 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거 온라인 그 3일 동안 판매된 거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추수감사절인가 판매된 몇십억 불 중에서 뭐 생각보다 휴대폰을 많이 샀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의 휴대폰은 한 삼성께 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대폰 같은 경우도 레거시잖아요. 네. 어쨌든 뭐 애플 거에도 메모리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재고를 낮췄기 때문에 재고를 리스타킹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레거시의 서버, 레거시의 휴대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성장이 올해보다는 분명히 많이 좋아져야지 AI 서버가 원래 고성장에 얹혀서 D램의 마켓 성장률이 가격도 한 40% 오르고 물량도 10몇 프로 올라서 합해서 한 50몇 프로 올라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 있는 박점프가 나오는데 그걸 약간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면은 가격이 40%가 아니고 30%고 물량이 15%가 아니고 10%고 이러면 조합하면 35%가 안 된다. 네. 이런 가능성도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한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조심스러운 뷰도 한편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같이 흥분하지 않고 주가가 참 지지부진하게 버티는 형국으로 가는 것도 그러한 경계심이 약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큰 충격을 어느 순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잘 아닌 버티고 거죠. 그렇죠. 네. 하이닉스도 뭔가 이렇게 톱니 날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계단처럼. 예, 예.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보면 또 올해 또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본부장이 이제 가셔야 되실 네, 시간인데 네, 지금 네, 네. 3시 좀 넘었는데. 3시 넘었어요? 3시 몇 분이에요? 3시 2분. 아, 예. 그러면 네. 5분 내에 끝냅시다. 괜찮습니까? 네. 또 이게 또 핵심이 또 남아있네요. 예. 관심 종목 리스트라는 거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트, 디스클레이머. 디스클레이머는 뭐냐면은 네.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책임은 뭐 본인이 지는 거니까. 이거는 투자자 본인이. 네, 제 김장현 개인 의견이며 추천도 아니고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오피셜 회사. 그 회사하고는 관계는 관계 없다. 없고 분명히 밝히고요. 다만 여러분 도움이 되라고 참조용 리스트에 불과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투자는 여러분이 최종 책임을 하는 겁니다. 물려도 책임 안 진다. 네. 질문이 있으면 따로 댓글은 제가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또 이게 친절한 장렬시. 너무 친절하시다. 어떻게 펀드를 헌팅할 것이냐, 모의 포트폴리오. 제 어떤 제안까지 아니고 제 아이디어는 네. 기본이 서야 돼요. 기본 포트 개념이 있고요. 예. 나머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섞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차전은 제가 계속 안 좋게 봤거든요. 네네네. 매우 안 좋게 봤어요. 예. 사실은 익스트림이 네거티브. 네. 조금 올라와서 요즘은 슬라이트리 네거티브예요. 네네네네. 슬라이트 네거티브, 아직 네거티브거든요. 예. 슬라이트 네거티브는 제가 또 혹시 바뀔 수도 있지, 마음이. 그래서 그래서 혹시 슬라이트 네거티브가 더 좋아지면은 이런 종목을 한번 내가 볼 것 같다. 네. 제 느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은 이겁니다.
이거 방송을 오늘 안 하면은 또 내일 모레 지나면 바뀔 수 있는데 가나다에서 동진 세미캠, 비올, 유아이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 하나. 네.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 채널을 이용하시거나 하시기 바라는데 네. 모르시는 건 없고 UIL이 좀 헷갈리게 하시고요. 조그만 종목이에요. 이건 예. 너무 작아서 예. 거래가 너무 작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예. 그 삼성전자 휴대폰의 부품 회사를 만드는데 매출이 한 20% 이상이 이제는 전자담배 부품 만들어요. 아, 전자담배. 네. 그래서 그거 성장성을 높게 본 그 트렌드가 맞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내년에 쌓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하고 리포트가 제한적이에요. 한 8월 달 나온 리포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거는 기본하고 이 기본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예,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터는 내 손을 떠났거나 예. 그 다른 방송도 얘기했는데 주가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대부분 오르긴 올랐죠. 근데 네네. 이제 리스크가 이제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잘하면 하이어 리턴도 올 수도 있어요.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주가가 올랐나요? 올랐죠. 넥스칩은 아까 자율주행용 아,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유럽의 자동차 업체하고 지금 실적자입니다. 내년도도 적자 100%입니다. 내후년도에 매출 5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후년을 보고. 예, 좀 빠르죠. 아까 근데 온 디바이스도 하는데 얘네라고 리포트 한번 보세요. 있어요. 예, 한번 공부해 볼게요. DNF는 소재주입니다. 동질세하고 다른 게 DNF 네. 소재주인데 솔브레인이 인수했어요. 아, 네, 그렇죠. 예, 이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그 소재에 들어가는 그 하프니움 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하고 비슷한 회사예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하이닉스 들어가고 얘네는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밸류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PER이 100배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한다는 가격은 아직도 엄청 높은데 이것도 주가가 바닥에서는 좀 한 30% 이상 올랐어요. 한번 보시고 리스크를 안겠다면 공부하시기 바라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면역 관련되는 거 이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붕할 수도 있어요. 이 적자리 여기 2개인데 이거 3개 이러면 안 됩니다. 포트의 기준이 아,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이 더 많아야 30%고 하고. 이게 70% 이거면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죠. 근데 위에 기본을 한 70% 뭐 그건 알아서 이상 깔고 하시고 네. 밑에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한두 개. 종목을 한두 개 정도만. 맥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혹시 2차 전지가 뜨게 된다면은 예. 제가 만약에 뉴트럴하게 가면은 이걸 먼저 볼 것 같아요. JO하고 CIS. 아, CIS는 아까 말씀하신 네, 거고 JO는 음극재나 CNT 도전재 관련되는 거고 대형주가 간다면은 SDI나 포스코홀딩스에서 찾겠죠. 이것도 뭐 이게 4개 다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공부를 미리 해놓겠다. 저는 아직은 네거티브하지만 이렇게 네. 힌트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좀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리튬 가격이 부정적으로 바닥을 쳐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십니다만 리튬 가격이 조금 더 바닥을 쳐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도 좀 있는 겁니다만 그 중에서 공부를 한다면 네네. 이런 기업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또 업황까지 또 시간이 없으신데 네. 시간을 가야죠, 지키면서도 다 끝까지 이렇게 뛰어가겠습니다. 짜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빨리 보내드릴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너무 다음에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